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간 소관위로서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고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의 의사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며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높습니다. 윤재욱 위원장님,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수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자는 발언을 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쓰고 할까요? 예, 지금 규정이 국회 규정은 마스크 쓰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이 장관의 출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박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영국 조문에 대해서 영국 당국이 감사하다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나 만나서 IRA 등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많이 다뤘고 좋은 회담이었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30분간 양국의 현안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고 일본에서도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빈손 외교다,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의 외교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과 또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번 외교 대참사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그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과거 박진 장관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묵살하는 것은 변종 독재로 가는 길이다. 사퇴하는 것이, 해임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전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앉아서 그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겠다. 이것은 해외 순방 외교 대참사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변명 과정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모욕했던 그 발언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 사선 출신의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했던 발언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 주시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아직까지 정치를 하면서 주장해왔던 그 철학의 연장선상이고 그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음을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태영 의원 하시고 박정현 의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일수록 모든 것을 우리는 법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63조에 의하면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2022년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국정감사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우리 국회와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장관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는 것으로서 저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현 의원. 예. 네, 우리 그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여러 국가로부터의 이번 외교 순방이 큰 성과가 있었다, 뭐 잘 고맙다 이렇게 표시하셨다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정말로 무능과 난국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두 번의 정상 순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토 순방에선 첫 일정이던 핀란드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고 또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은 30분이나 대기하다 불발됐고 출발 직전에야 만나는 등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상이 존중받았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영미 문화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다가 영국 왕실이 급을 격상시켰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조문을 했고 이랑은 리셉션 이후에 조문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200여 정상들이 모이는 장례식 미사보다는 단독 참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참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왕실과의 협의가 됐다며 책임을 저쪽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 간 만남은 48초 환담에 불과했는데 이후 비속어를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켰으면서도 사과는 없이 언론만 탓하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쫓아가 성사시킨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간담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다음에는 한국이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등 굴욕 외교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IRA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도 않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덜컥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비속어 사용 논란과 영국 여왕 조문 취소로 국민에겐 부끄러움을 주고 있고 IRA 등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기업과 우리 경제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능하다 못해 처참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외교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여러 번이면 실력 부족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도한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에 대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상 외교, 경제 외교를 제대로 뒷받지 못한 외교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장관은 사퇴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이런 요구에 관련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2003년 박진 장관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당시 한나라당이 행자부 장관이었던 현 김두관 의원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가결 처리한 데 하신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 당시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전 장관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은 국회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가 있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태영 짧게 하십시오. 다음에 김원걸 의원님 하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이거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질의는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에게 해야 될 이런 내용을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외교 참사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전혀 무관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예. 예. 그러면은 이재정 간사님 하시고 우리 정진석 의원님 말씀.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현재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 그리고 박진 장관이 퇴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경위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대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 하시고, 왜냐하면 같은 그 관련성이 있는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하시고 김원걸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관련된 얘기예요. 네. 지금 뭐 이제 말끝마다 이제 윤 정부의 외교 참사 운운하시는데 외교 참사인지 민주당의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법 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저는 장관을 맞이해서 국정감사를 하러 온 저도 헌법기관이옵시다.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외교장관하고 상대를 못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를 할 테니.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이거 위원장께도 좀 국회 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김원걸 의원 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그 국제망신 외교 참사는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사전에 출발 전부터 준비 소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배석자도 없이 메모지도 없이 와서 두서 없이 떠들다가 이 기사가 아주 안 좋게 났습니다. 그리고 아니 외교 안보실에서도 김홍걸 의원님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 해주시죠. 압니다. 예. 안보실에서도 마치 이번 순방이 큰 성과가 있을 것처럼 IRA 문제나 또는 통화 수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의 기대를 부풀려 놨습니다. 이럴 때 외교부에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외교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순방을 하지 말던가 그런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을 해서는 나중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막말 사태가 난 후에도 해외 언론 비서관을 청와대에서 3년이나 했던 이 박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해외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외교가 이렇게 조롱받는 상황이 됐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께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대통령, 아마추어 대통령실 보좌진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고 외교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외교부가 그것을 방관하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경고를 하지 않고 사후에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시든지 이 자리를 떠주시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이 많으신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는 취지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관 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관 정인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 장관님은 출석의 의무가 있는 법적으로 출석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적으로도 지금 장관의 직을 어쨌든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기관 정인인 박진 장관의 출석을 지금 출석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관의 출석과 관련된 의사진행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이 의사진행 발언 취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또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국회에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적이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또 다른 소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아직 사석도 아닌 현장에서 EXX란 용어를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보도가 된 이후에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면 책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분 아닙니까?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겨냥한 대상이 또 야당 의원이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의원을 상대로 이 XX란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공식 확인해 주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마디 그저 유감이나 사과를 하시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모셔서 오히려 언론을 겁박하고 홍보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짚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박진 장관의 보좌 책임을 물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가 볼 때 아마 사과는커녕 거의 사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홍보수석이 야당 의원한테 EXX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인데도요.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러한 또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의를 정의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그 사과를 좀 조속히 해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윤호정 의원님 또 신청했기 때문에 윤호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가하게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할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여당이 불참을 했던 아니든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상황이고 그 가결시킨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안 설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제안 설명에 없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상태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욕설을 했다. 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지실 일이고 그것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장례식에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하면서 왜 이 직접 참배를 생략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시도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산된 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예정에도 없던 국제회의장에 찾아가서 그것도
일정을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3, 40분 전에 가가지고 그 빈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참석하는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그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포토 세션에 들어가서야 사진 찍으러 올라가서 잠깐 48초 대면하고 내려오는, 이것을 정상회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유엔 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서 태극기 하나 놓지 않고 그야말로 이 빈 방에 나란히 사진 찍고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온 30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정말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상 외교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외교 무대에 나가면 아무리 여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우리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오는 이런 상황에, 저는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기 전에 외교 라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외교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순히 그냥 이게 여야 정쟁거리다라고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외교 대통령의 격 제대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국정감사 이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정진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호중, 다른 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말씀에 조금 유감입니다. 저와 함께 한일위원연맹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와 엊그저께 같이 일본을 다녀오셨을 텐데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를 2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고 뜻깊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자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을 한지 아십니까?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어저께 발언이에요. 이게 바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부터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윤호중 의원님 일본에 가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었어요? 뉴욕이라는 유엔 무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긴 다자 외교의 경쟁 무대예요. 유엔 본부라는 데가 장소도 형편없어요. 하도 낡아가지고. 정상회담 하듯이 그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프로사이드라 그래서 수백 명의 정상들 대표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복도에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굴욕적이에요? 나는 그런 윤호중 의원님께서 그런 발상을 하실 줄을 정말 예,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예, 예? 저기 의원님들 제가 좀 한일 정상회담,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렇듯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자꾸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치 공세로 나가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드실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오늘 박진 장관의 출석 여부와 관련돼서 좀 국한해서 그런 얘기해 것도 달라고 그렇잖아, 말씀을 발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공이 지금
그 전후 사정이나 배경과 관련된 입장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발언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진행 발언의 이게 언제까지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이 여야 간에 명확하게 지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감을 이 상태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속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예. 우선은 잠깐만요. 의원님들 발언은 네네.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 취지를 제가 알고요. 정의하기 전에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니, 지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본인이 입장을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 장관님은 나중에 속개가 되거나 국감이 그래서 아니 일단은 이게 왜냐하면 여야 간에 지금 아니 어쨌든 위원장이 판단할 테니까 의원님들을 지금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려고 의사 표시를 하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앉아있다 계시죠.